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21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정부의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네. 발표된 거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조금 시장에서 예상보다 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는 확대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한강벨트 정도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봤는데 서울 전역에다가 이제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12개 지역들이 그러니까요. 확대 적용되고 그게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까지 다 규제를 시켜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네.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거래가 규제가 돼버리면은 실수요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취득이 어렵다고 보여져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네. 예, 또 실제 들어가서 거주 못할 상황이 벌어진 분들은 취득이 쉽지 않고 또 비과세 요건도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또 해야 비과세가 되니까 예, 그런 수요가 또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내일부터 이게 전격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내일부터 되고 네. 토지거래 허가 규제는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날짜가 다르게 예, 시작되는군요. 좀 다르게 지금 적용하는 것 같아요. 시기는. 네. 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라고 못 박은 건 없나요? 없습니다. 네. 예,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해제 요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처럼 네.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라 해서 요율이 정해져서 얼마 이상 오르거나 또 얼마 이상 떨어지면 해제 요건을 정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네. 토지가 허가가 마찬가지로 규제도 네. 규제 권자가 임의로 정하고 들어 있어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투기 과열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든가 뭐 조정 네. 대상 지역되면 여러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거 있잖아요. 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네. 그 실거주 요건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 네. 이후에 구입하는 분들한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구매를 했는데 주택을 네. 당시에 그럼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게 아니었으면 해당이 안 되는 예, 건가요?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니까 네. 이제 새로 취득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네. 그럼 양도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데 없나요? 이제 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가 내년 이제 5월 9일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시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연장이 안 될 걸로 상당히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쓰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4개 지역이었으니까 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서울 전역에다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네. 되는데 만약에 이 카드를 써버리면 네. 사실은 공급자에다가 중과세를 하잖아요. 매물 잠금 현상이 오니까 가격 안정은 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이 가격이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 네. 카드를 썼을 때 가격이 안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이걸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네. 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또 시그널이 이것이 완전히 또 해소시킨다는 그런 우려를 주는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주 요건이 들어가서 비과세가 강화되는 것도 하고 취득세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취득세가 2주택 중과세부터 적용돼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증여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이 네. 2주택자부터 다 중과세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아하. 증여까지 이제 사실 다 지금 잔금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활용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이면서 이제 종부세가 지금 관건인데 네. 이번에 종부세는 발표에서 빠졌어요. 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내년 6월 1일 현재는 네. 이것이 지금 현행
공정시장 가입비율 60%가 80% 정도까지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0%포인트나 올린다고요? 예, 이번에? 지금 네. 근데 지금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결과를 봐가고 있는데 아마 11월달 결과 나오면 네. 그때 가서 손을 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그래요. 일단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다주택 중과세 규정 때문에 먼저 성급하게 양도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종부세는 네. 지금 이제 장기 임대주택 등록되신 분들이 내년부터 자동 말소가 되거든요. 아파트들은. 네. 지금 상반기에 자동 말소 되신 분은 바로 6월 1일부터 합산돼 버리니까 3주택이 됐을 때 상당히 여파가 크거든요. 네. 그 자체가 종부세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예, 장기 보유하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서 네. 이것이 활용되신 분들은 종부세 네.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해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다음에 네. 그것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주택자는요? 2주택자만 해도 종부세가 중과세가 안 되니까. 중과세가 안 되나요? 안 되고 10여까지 3주택자라도 10여까지는 또 중과세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간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니까 주택 가격별로 케이스별로 3주택이라고 무조건 중과세 되는 지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2주택자도 중과세 아니었나요? 그럼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아니 그거는 법령 개정상이라서 법 개정상이라서 네. 그거는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아, 네. 예. 2주택까지 다시 끌어내리면 네. 지난번에 2022년도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게 됐잖아요. 네, 네. 예. 그거는 좀 예. 징벌적 세금이라서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오고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거주자 관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 국적이고요. 예.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예. 저희 아내와 자식들 모두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2002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게 있고요. 예. 등기는 저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때 집을 팔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네. 제가 한국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저 혼자만 거주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사람하고 가족 모두 거주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 한국에 나와 계신가요? 예, 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 집안일 때문에. 얼마나 지금 머무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한 달 조금 넘었죠. 집 아버지가 불편하셔서.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지금 예. 현재 우리 현행 필요 조건적으로 180일 이상을 예. 거소를 둬야 되고요. 더 예.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직업을 가지시거나 예. 전 가족이 다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예. 혼자 잠깐 나와서 180일 채우신다고 해서 거주자로 판단은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그거는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비록 그 등기가 정한됐더라도 저 아내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직업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인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서로 영주권을 갖고 미국 시민권자를 하더라도 네네.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네네. 직업을 갖고 여기서 항구적으로 계속 거주할 거라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인정이 돼요. 아, 네네. 근데 아무래도 가족 없이 나 혼자 그걸 요건 받으려면은 네네. 얼마 좀 1, 2년 머물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안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서야 세무서에서 거주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예. 아,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네. 집사람이 네. 2023년 9월에 그 양평 전원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년 이내에 팔아야 예.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둘 어차피 중에 지금 하나. 우선 사모님이 비거주자라서 네. 비과세는 상속주택이라도 비과세는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예,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5년 이내 팔아야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것인데 네네. 지금 중과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네. 2주택자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5년 이내 매각을 하고 5년 지나서 매각하고 세부담 차이는 안 납니다. 아, 네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상담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거주자를 보는 게 직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고 아니 네. 구하기 싫든 어렵든 네. 못 구하는 상황일 때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럴 제일 때는- 중요한 거는
가족이 다 나오고 영주권을 말소를 하고 한국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거기서 매각한 재산을 갖고 나오면 신빙성이 있는데 아들, 딸은 미국 살고 재산도 그대로 놔두면서 내가 1년, 2년 살다가 네. 팔고 나서 비과세 받고 갈 것 같다. 그럼 그 자라 인정 안 하는 세금을 거죠. 위해서만 그럼요. 거주자인 척하는 건 안 네,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네. 또 특히 관리실 같은데 예, 경비원으로 잠깐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예, 직업이 안정적 직업이 아니면 또 그것도 인정을 보통 법이 안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예, 단독주택을 이제 구입해서 전세를 놓고요. 예, 2018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자동 말소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집이 재개발이 진행되어 예. 이주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도를 할까 하는데 예, 현 시세는 한 10억 정도 가는데 예, 2005년도 그 당시에는 그 매매 금액이 등기 권리증에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양도 차익은 정확히 알 수 없을 없을까. 거고. 그리고 또 지금은 3주택입니다. 3주택자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질문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2008년도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서 예. 현재까지 세를 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예. 앞으로 한 2, 3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자동 말소가 되는데 아파트도요? 예, 아파트도요. 예.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예. 혹시나 임대사업자가 장기 특별 공제가 예. 받지 못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는 어떤 아파트가 뭔 주택 있나요? 또 하나가 세 채라면서요. 아니, 그리고 하나는 또 그 거주하는 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 예, 네.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보면요. 2005년도 취득해서 지금 10억 됐다는 거는 네. 취득가액은 지금 모르게 되면은 취득 한상가라 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기준시가 인상률만큼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네. 내가 산 금액보다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예. 계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 구입해서 아파트 취득한 이 부분은 예. 지금 현재 뭐 양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요.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 2%짜리는 다 공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근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까? 어떤 기간이요? 아니, 자동마세 장기 특별 공제를 예.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예, 지금 하는데 단기 그 임대사업자가 언제 끝나는가 또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가 예. 거의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자동 말소 됐기 때문에 저기 계속 유지가 안 되죠. 지금 등록은 안 되는 상태고 예. 그것을 지금 매각한다고 그래서 5년 지나서 매각하든 이내 매각하든 세부담 차이는 크게 없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예.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지금 문제는 걸려 있으면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은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청취자 사연 들어온 거를 잠깐 좀 네.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임스 912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37년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 2년 정도 살다가 매각할 예정인데요. 이럴 때는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면제 조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제는 없겠죠? 아니 이제 비과세 받을 때 옛날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네. 준공 떨어지면서 또 2년간 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종전 거주한 기간하고 새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 줘요. 네. 그러면 이미 10년 이상 거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2년 이상 거주를 안 해도 네. 10년 이상 거주한 걸로 봐서 장특공제를 80%까지 해줘요.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시는 묻혀보는 건가요? 거고 다만 여기서 분담금을 새로 냈다면 네. 그거는 새로운 취도로 보도록 돼 있거든요. 분담금만큼만.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양도 차익 중 거기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네. 새로 거주한
거주 요건을 따져 들어가니까 준공일로부터 그때 거주한 것만 거주 요건을 인정을 해줘요. 그거는. 그 대신 종전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연장해서 다 한꺼번에 봐준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특히 청산금을 내가 네. 받았다면은 네. 내 기존 종전주택에 그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거주를 안 해도 네. 다 통산해서 거주한 걸로 봐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올려준 사연인데요. 이분 장근황 님이세요. 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3주택자입니다. 이게 주택이 한두 채면 좀 간단한데 네. 3주택자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첫 집은 2020년 2월에 샀고 두 번째 집은 같은 해 6월 그리고 마지막 집은 2023년 3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을 작년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 대상이 돼서 첫 번째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지금 첫 번째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2025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다른 민원인이 기재부 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해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럴 경우에 제가 첫 번째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기재부 해석이 과세해야 된다고 나온다면 대법원 판례부터 기재부 해석 이전 거래도 소급 적용될지, 만약 소급 적용을 안 한다면 계약금 받은 건과 잔금까지 완료된 계약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네. 집을 다른 또 한 거에서- 채를 취득했을 때 3년 안에.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근데 이분은 2주택인 상태에서 예. 상태에서 지금 또 한 채를 취득해서 3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먼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팔으니까 나는 2주택이다 이거죠. 취득 시점에서 볼 때는 3주택자고 네. 양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2주택자거든요. 복잡해라. 네. 예, 그랬을 때 예. 일시적 1세대 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 경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를 어디서 아셨는지 네. 예? 이 대법원 판례가 이 경우는 아니에요. 다른 경우에 네. 이 판례가 여기에서 이런 유형에서 비과세를 주장을 했더니 네. 너는 처음부터 두 주택을 갖고 있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과세다. 비과세를 다툴 여지가 없다. 어. 다른 요건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다투는데 거기서 이런 유사한 판례가 나와 버렸다는 거지.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똑같은 다르군요. 케이스 아니에요. 예, 거기는 이제 그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는데 네. 거기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주택 갖고 다툼 벌어진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준용을 해석을 해버리면 네. 자기가 지금 비과세를 못 받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근데 그게 기재부에서 아니라는 아직까지 말씀이죠. 유권 해석이 없어요. 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예, 국세청에서도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어요. 네. 그러면 유권 해석이 만약에 새롭게 나온다면 유권 해석 변경된 날로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해야지. 그 전부터. 이미 다 팔아본 사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은 그렇죠. 소급과세에 해당돼서 찾아가서 다 일일이 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시장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 정확한 거는 물론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겠지만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유권 해석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2020년에 첫 집을 샀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집을 2023년에 샀잖아요. 네. 두 번째 집은 팔았다면서요. 네. 그럼 3년 안에 3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그리고 2020년 두 번째 집 팔 때는 세금 번- 냈죠. 네, 근데 두 번째 집이 2023년에 샀어요. 예, 아니 세 번째 집을 세 샀어요. 번째 집을 샀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첫 번째 집을 팔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세 번째 집을 산 지 아직 3년이 안 됐군요. 그렇죠. 아. 3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집을 취득할 때는 2주택자의 조건에서 취득을 했고, 네. 그럼 팔고 난 다음에 지금 첫째 집을 팔 때는 집이 일시적 1세대 유도 요건을 충족했고, 네. 예,
지금 기존 유권에서 들어가면 비과세가 맞거든요. 네. 근데 이 판례가 적용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냐 없냐는 것을 묻는데 네. 그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관례적으로 봤을 때 네. 이 판례가 나왔다고 그래서 네. 기존에 다 이렇게 판례가 확립돼 있었는데 유권 해석이 네. 예, 바꾸더라도 변경된 유권 해석 적용부터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휴대전화 끝자리 0271번님의 질문입니다. 손자에게 증여 한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0년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친조부와 외조부가 매년 100만 원씩 손자에게 줬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네. 예. 우선 공제 한도 증여 한도는 없고요. 네. 비과세 범위가 네. 손자의 경우에 성년이면은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이니까 네. 예,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공제는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매년 100만 원. 예, 친조부 외조부 100만 원씩 주니까 2,4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2천만 원 기본공제 받고 네. 예, 그다음에 400만 원 해봐야 40만 원 세금 낸다면은 내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다 그러면 통장으로 주나요? 그냥 그냥 주는 거를 주면은- 이걸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없는데 이렇게 근데 너무 고민을 하시나 정직한 국민이라서 세뱃돈 이런 것까지 다 사실상 증여세 이런 받고 경우에서 이러진 않잖아요. 증여세 신고하신 분 없어요. 네, 제가 네. 괜한 걸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 집을 아파트를 샀는데 아들하고 공동 명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직장을 지금 못 다녀요. 그래서 예, 자금이 예, 그 아들이 사는 1억 3천짜리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금매를 내놨는데 예. 그 이제 잔금 때까지는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공동 명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아파트 값이 6억 9천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 명의를 하면 절반씩을 내야 되는지. 맞습니다. 절반씩 내셔야 되고요. 네. 대출이 있거나 전세금이 있거나 그럼 빼고 네. 현금 투입된 금액의 2분의 1씩 각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6억 9천이면은 3억 4,500씩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 그거를 어떻게 제가 아들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빌려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채무 증서를 쓰게 되면 아들이 변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없죠 지금. 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증서를 쓰는 것은 네. 세무조사가 나오면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네. 지금 생방송이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예, 그거는 좀 상담을 직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 1억 3천 이제 오피스를 판 값은 네, 이제 집산에다 보태고 네, 그러면 이제 훨씬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그 부분만 가지고도 공동 명의는 할 수 있어요? 아닌다니까. 그러니까 자금은 다 맞추셔야 되고 네. 네. 못 맞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처리하거나 대여로 처리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면 세무사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 한번 상담해야겠네요. 받아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023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예, 실입주는 27년이에요. 예, 근데 토지가 갑자기 돼가지고 예. 제가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를 줘도 되는 건지. 예. 토지거래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다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세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분양받으신 거를 그 분양받은 기준으로 할 건지 입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거거든요. 아. 예, 지방자치단체다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전화 끝자리 7834번님의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1년 살다가 농장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와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집을 팔기는 해야 할 텐데 절세를 위해서는 얼마 동안 서울집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지 세무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을 팔려고 하는데 경기도로 집을 갖고 오신 건지 경기도 집을 안 사고 새로 들어오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집 한 채라고 온다면은 네.
9년 전에 이전에 샀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생기기 전에 샀거든요. 그렇다면 2년 거주 그러니까 요건이 이분이 필요 1년 없고. 사다가 9년째 경기도 산다고 하니까 예. 이제 9년 전에 샀다 최소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그때는 네. 조정 대상 지역 이전이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없었고 네. 보유 요건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굳이 안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또 소개해 드릴게요. KSONGC님의 질문입니다. 그 부모님의 고민을 대신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80세로 지방 소도시 시내에 1억 원 미만의 본인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작년 3월까지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년 3월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할아버지께서 1950년대 말부터 소유하고 있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6.25 때 납북돼서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내고 있던 할머니가 사망이 아닌 실종 상태인 것을 알고 바로 상속받지 못하고 실종신고하고 다시 법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아서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사망 판정을 지난 6월에 받아서 7월에야 할아버지 집을 아버지가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상속 시점을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3월로 보고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상속받은 지 3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양도세를 규정대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상속받고 취득한 것은 올 7월이어서 그 전에 매매할 수도 없었는데 이게 세무서 주장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속 시점을 7월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건지 조심스럽게 엿주고 싶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만약 세무서 안내대로 공시지가가 약 7천만 원이고 매매가가 2억 원일 경우에 1억 3천에 대한 양도세는 어느 정도가 부과가 될까요? 좀 복잡한데요. 상속은 등기를 언제 했냐 안 따지고요. 돌아가신 날에 상속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등기하고는 안 따집니다. 그다음에 뭐 할머니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 받고 나서 1년 5개월 안에 팔았으면은 지금 양도가액을 상속 개시상시 평가액으로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지면 상속세도 안 나오고 양도세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1년 5개월이 또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돼서 7천만 원에 상속받아서 2억에 양도한 걸로 돼서 1억 3천의 양도 차익이 발생해버렸거든요. 그럼 세금이 한 3,50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요 사연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신 집에 살다가 또 할아버지 모셨다고 그러니까 동거봉화 합가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실제로 검토를 한번 받으셔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면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거봉화 합가는 10년이 넘으면 안 되나요? 10년 또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저런 것들 따져 보셔야 되니까 세무사님한테 직접 상담 받아보셨으면은 비과세 요건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용성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부부간 증여를 문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경에 분양가 6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청약받아서 배우자에게 3억 2,500만 원 증여 공동 명의로 등기 후에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 14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입주는 30년 2월로 이전 아파트를 매도하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도 배우자와 5대5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증여 또는 신축 공동명의 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 2,500 증여를 받아서 9억 5천에 팔면은 내 자금 출처가 4억 7,5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억 중에서 7억이 내 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차감시키면 2억 3,500만 추가 증여가 이루어지는데 2억 3,500을 추가 증여를 앞에다 합치더라도 6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부간에 10년 내에 6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2030년 2월이고 20년 7월이었으니까 약간 좀 이분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합해졌다 하더라도 6억이 안 넘어가니까 증여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나
신축 공동명의 그냥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면 편하면 된다. 되시고 앞에 걸 팔아서 이 돈이 왔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볼까요? 휴대전화 끝자리 4564번님 문입니다. 1주택 1입주권 보유자입니다. 지방에 1억 정도 되는 이 돌아가신 부친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당장 상속받을 상황이 안 되는지라 1년 정도 뒤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만약 1년 뒤에 양도세 이외에 가산 벌금이 나오는지요? 나오면 몇 %일까요? 참고로 아버님 아파트 취득가는 9천으로 12년 거주하셨고 매도 예상가 9,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상속 자체가 거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상속세가, 네, 예. 네. 지금 뭐 그 매매 사례가나 비슷하고 양도가나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취득세에서 네. 가산세는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6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상속 네. 등기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그는 대략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휴대전화 끝자리 4166번님의 질문 또 소개해드릴게요. 분당에 아파트 한 채를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전에 비동거 부친 별세로 비수도권 인구감소 면 지역에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공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매년 이 같은 평형 옆집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감경받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공시가 1,600만 원인 상속받은 집은 사실 팔리지도 않아서 20년째 안고 가는 건데요. 멸실하지 않고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컨드홈 특례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든지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네. 재산세는 한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상속주택은 5년까지만 봐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상속 받으면은 가액 기준을 적용해서 빠질 수 이거는 단독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돼 버렸거든요. 조금 억울하시긴 해도 네. 예, 이분의 경우는 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게 지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금액 크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예, 이 특례를 못 받으니까 좀 억울하시긴 하네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그 휴대전화 끝자리가 5210번님의 질문인데요. 화성의 주택조합 아파트를 2015년도에 계약해서 2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와 또 산번에 10년 거주한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둘 다 작은 평수라 모두 팔고 산본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파트를 먼저 매매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화성의 주택은 네. 지금 2015년에 15년. 계약을 했지만 네. 준공 떨어진 날이 내 취득 시기가 돼요. 그렇게 23년에 취득 시기가 되죠. 네. 그러면 저 10년 이상 거주한 주공 아파트를 먼저 팔면 일시적 1세대 주택이 돼서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3번 건은 마찬가지 23년도에 또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네. 팔고 난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까 또 비과세가 되고 네.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아. 순서가 중요해요. 3번 거를 먼저 양도하시고 화성 거를 그다음에 양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순서가. 네. 예. 그렇게 되면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억 이하니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상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는 다음 달 11월 19일 수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